안녕하세요, 슈뚜입니다. 챕터 4에서는 보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여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둔 시퀀스가 있어요. 본 영상과 20초 정도의 짧은 인트로를 만들었었죠. 먼저 본 영상에 전체적으로 보정을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인트로를 만들 때 썼던 것과 동일하게 뉴 아이템에 들어가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본 영상으로 가져와서 본 영상보다 위 트랙에 위치시키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덮을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한 뒤 워크스페이스에서 컬러 탭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값을 변경해주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영상 전부에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 똑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저는 명도, 채도, 대비 모두 낮은 영상을 좋아해요. 먼저 베이직 코렉션을 살펴볼 건데요. 템퍼레처는 영상 색감을 차갑거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이에요. 만약 따뜻한 영상을 원한다면 온도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차가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반대로 파란 쪽에 가깝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 동그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초기 값으로 돌아옵니다. 틴트는 초록색과 마젠타 색을 더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방금 조절했던 템퍼레처와 똑같이 영상 색감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초록을 더하니 약간 필름 감성처럼 보이죠? 이건 조금 더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고요. 다만 초록과 마젠타는 반대에 있는 색상이라 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파랑과 노랑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할 때 마젠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값이 100이고 100보다 더 높아질수록 영상의 채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색이 쨍해집니다. 반대로 채도가 낮을수록 색깔이 점점 빠지다가 0에 가게 되면 모든 색이 사라지면서 흑백 영상으로 변하죠. 익스포저는 노출인데 이걸로 밝기를 조정하진 않을 거라 넘어가고요. 컨트라스트는 명암 대비. 대비가 높을수록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심해지고 대비가 낮을수록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밝은 쪽과 어두운 쪽 대비를 균일하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만약 어두운 쪽은 그대로 두고 밝은 쪽만 조절하고 싶다면 하이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높여주면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데 밝은 부분만 더 밝아지는 게 보이죠. 반대로 낮아지면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밝은 부분만 밝기가 어두워지며 대비가 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섀도우는 그 반대로 밝은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컨트라스트를 건드리기보다는 하이라이트 섀도우를 이용해서 각 부분의 비율을 제 마음대로 조절하는 걸 선호합니다. 화이트는 하이라이트보다 훨씬 더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옵션이고 블랙은 섀도우보다 어두운, 정말 검정에 가까운 부분을 조절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 화이트와 블랙은 너무 많이 건드리면 영상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치를 조절하더라도 너무 크게 조절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이 파트에서 제 취향대로 보정을 해보자면 온도를 살짝 올리고요. 틴트도 살짝 올려줄 거예요. 본인 화면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세요. 영상마다 어울리는 수치가 다르거든요. 이 값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 각자 찍어둔 영상에 맞춰서 취향대로 수치를 조절해 주세요. 저는 채도가 낮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세츄레이션은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수치를 줄여줄 거예요. 저는 대비가 낮고 약간 어둑한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반대로 섀도우는 살짝 올려서 대비를 낮출게요. 베이직 커렉션에서는 이 정도만 수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리에이티브로 들어가 보면 룩이라는 옵션이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만들었거나 내가 만들었던 보정 프리셋을 적용할 수 있는 탭이에요. 여길 눌러보면 제가 저장해둔 혹은 제가 구입해둔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런 보정 파일을 럿이라고 불러요. 원하는 파일이 있다면 선택해서 적용시키고 인텐시티를 이용해 럿 강도를 조절합니다.
대부분의 럿은 값이 강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30 아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디드 필름은 베이직 코렉션에서 배웠던 컨트라스트 혹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수치로 올리면 이렇게 화면이 탁해지는 게 보이죠? 아주 약간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컵 스텝에서는 이 커브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밝기와 대비, 색깔까지 모두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마 포토샵을 써본 분들이라면 익숙한 기능일 거예요. 이 흰색 그래프를 조절하면 밝기나 대비를 수정할 수 있는데 보통 저는 밝기를 조절할 때 커브를 사용해요. 가운데를 클릭해 점을 찍고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아래로 올리면 어두워집니다. 혹시 영상이 너무 밝거나 어둡다면 베이직 커렉션에서 익스포저를 쓰는 대신에 커브에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마찬가지로 점을 더블 클릭하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밝기는 딱히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흰 그래프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둘 거고요. 바로 옆에 빨강, 초록, 파란 점이 보이는데 눌러보면 각 색깔의 그래프가 있어요. 빨간색 선을 건드린다고 해서 빨간색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빨강의 반대가 청록색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가면 붉은색이 많아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청록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어두운 부분에만 청록색을 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보면 여기엔 16개의 칸이 있는데 이쪽 4칸이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고 이쪽 4칸이 밝은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점을 이렇게 3개 찍어주고 어두운 부분에서만 청록색이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이 점을 아래로 내려주면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에 청록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에 다른 점들을 찍어주지 않고 그냥 당기면 전체적으로 곡선이 낮아지면서 모든 부분에 다 청록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중간 톤과 밝은 톤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점 2개를 추가로 찍어두는 거고요. 너무 많이 조절하면 이상하니까 살짝만 내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록에도 반대 색깔이 있는데 아까 틴트를 배울 때 이미 확인했죠. 커브에서도 초록색의 반대는 마젠타예요. 올리면 초록이지만 낮추면 마젠타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두고 밝은 부분에만 마젠타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밝은 부분에 초록색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파랑의 반대는 노랑이니까 올리면 파란색이 들어가고 낮추면 노란색이 들어가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가 3개 있는데 Hue vs Saturation, Hue vs Hue, Hue vs Luma. Hue vs 뒤에 있는 게 각 그래프의 역할이에요. 이건 채도, 이건 색조, 이건 밝기. 만약에 내가 영상에서 빨간색 부분만 채도를 높이고 싶다면 곡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근처에 점을 2개 더 찍어주고 가운데 빨간 점만 위로 올리면 붉은 계열만 채도가 높아져요. 더 잘 보이는 클립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영상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빨간색과 그 주변에 점 2개를 더 찍어주고 가운데를 올려주면 다른 부분의 채도는 많이 변하지 않으면서 빨간색만 채도가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접 점을 찍는 게 어려우면 옆에 있는 스포이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의 색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점 3개가 찍혀요. 특정 색상의 채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겠죠. 저는 음식 사진에서 특별히 어떤 식재료를 강조하고 싶을 때 자주 써요.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라든가 이렇게 과일 같은 것들. 휴는 이렇게 색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건데 특정한 색을 아예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약간 색감 조정을 하는 정도로 쓰여요. 마찬가지로 수박의 빨간색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 볼게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면 색이 변하는 게 보이죠. 마지막 그래프는 밝기. 특정 색깔을 얼마나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많은 수치를 조정하면 유독 어색해지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메뉴 Color Wheels and Match를 보면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의 밝기와 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슬라이더로 밝기를, 오른쪽의 휠로 색감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기능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섀도우에 파란색을 넣는다고 해도 중간 부분과 밝은 부분의 간섭이 심해서 딱 어두운 부분에만 적용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두운 부분에만 색을 넣고 싶다면 컬러 휠을 쓰는 것보다는 아까 배웠듯 커브를 이용하거나 다음 메뉴에 있는 HSL 기능을 씁니다. 여기서 또 스포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수박을 찍어 볼게요. 이게 잘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밑에 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특정 색을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아이콘이 달린 스포이드를 누르고 주변을 찍어주면 더 많은 영역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잘못된 부분을 빼려면 마이너스 스포이드. 저는 이 상태에서 변경을 좀 해볼 건데요. 선택 경계가 너무 뚜렷한 것 같다면 아래 블러를 살짝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 있는 이 플러스 표시를 이동해서 원하는 쪽으로 색감을 변경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이동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처음 위치에서 원하는 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해주세요. 지금은 붉은색이지만 제가 파란 계열로 이동하면 점점 수박의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선택해 놓은 부분만 좀 더 따뜻하게 만들거나 차갑게 만들거나 마젠타 혹은 초록빛이 돌게 하거나 특정 색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에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색이 있다면 이 HSL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적용한 내용을 다시 원본으로 돌리고 싶을 땐 리셋 버튼. 마지막으로 비네트는 영상 가장자리를 어둡게 만드는 효과인데요. 이렇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밝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미드 포인트로 비네트가 얼마나 영상에 깊게 들어올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너무 다큐멘터리 같기 때문에 기본값에서 살짝만 올려줍니다. 그 아래 두 가지 옵션은 기본값으로 두는 게 자연스러워요. 각 탭에서 조정한 부분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각 탭 오른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껐다가 켜보세요. 이렇게 보정을 다 했어요. 이게 기본 보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정이 시퀀스의 모든 클립들에 다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한 클립에서 나는 이 클립만 더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수정하게 되면 다른 클립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럴 때는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아니라 이 클립 자체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 탭에서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 초록기가 너무 많아 보여서 살짝 마젠타 쪽으로 이동을 시켜줬고 밝기가 어두운 것 같아서 조금 더 밝게 올려줬어요. 그리고 비슷한 클립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방금 개별적으로 적용한 효과를 똑같이 넣고 싶은데 이 값을 저희가 수동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Effect Controls 탭에 들어가면 저희가 보정을 해놓은 값이 루메트릭 컬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해주고 타임라인에서 적용할 클립을 선택, 붙여넣기. 이 클립에 루메트릭 컬러가 들어가면서 방금 전과 똑같은 효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좀 더 수정을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클립도 전이랑 똑같은 효과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쭉 보정을 해놓고 개별적으로 살짝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만 만지면서 추가적으로 다듬어주는 편이고요. 제가 지난 강에서도 팁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이 영상을 완성해서 더 이상 해당 시퀀스가 필요가 없다면 트랙 1의 클립들만 지우고 다음에 편집할 새로운 클립들을 넣어요. 로고나 자막 등 내가 평소에 공통적으로 쓰는 파일을 포함해 내 취향대로 만들어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 보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집에서 촬영하면 매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것들을 찍게 될 테니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두면 보정할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만든 파일을 럿으로 저장해 볼 건데요. 루메트릭 컬러 탭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엑스포트 룩, 엑스포트 큐브라는 옵션이 있어요. 저희는 엑스포트 큐브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파일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럿을 만들거나 다운받았다면 컴퓨터에서 프리미어 프로가 설치된 폴더에서 컨텐츠, 루메트리, 럿, 크리에이티브 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럿 파일을 넣어놓고 프리미어를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탭에서 저장된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고 꼭 그 경로에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브라우즈 기능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운 걸 이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로 영상 보정을 해볼 건데요. 6가지 클립을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요리 사진이고, 두 번째는 실내 사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길거리 야경, 다섯 번째는 아주 밝은 날 강가, 마지막으로 6번째는 로그로 촬영한 집 영상입니다. 로그 파일에 대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로그는 일반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색 보정을 섬세하게 할 수 있는 포맷이에요. 사실 지금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그로 촬영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로그로 촬영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예시로 하나 넣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 사진을 보정할 건데 바로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도 이 사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음식에 조금 더 생기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새추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올려주고 어두운 쪽을 확실히 눌러줘서 음식이 눈에 띌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섀도우와 블랙을 이용해 안부를 어둡게 할게요. 둘 다 왼쪽으로. 그리고 살짝 초록색이 도는 느낌이 들어서 틴트도 마젠타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건 편집과 보정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엔 초록색이 있구나, 저기엔 분홍이 있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감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 전후를 보려면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위치한 트랙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껐다 켰다 해볼 수 있어요. 루메트릭 컬러 탭에서 FX를 온오프 시키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됐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영상이나 자막과 똑같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옆 클립 위로 복제를 했어요. 여기 리셋 버튼을 눌러 보정 값을 초기화해 줄게요. 이 사진은 딱 봐도 초록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유리창이 약간 초록빛이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되어버렸는데 먼저 틴트에서 마젠타를 올려서 색감을 잡아볼게요. 전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어두운 쪽이 너무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섀도우를 올릴 거고요. 또 너무 많이 올리면 밝은 부분도 날아가서 하이라이트는 살짝 줄여줄 거예요. 이건 제가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이라 노이즈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섀도우를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노이즈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보정을 끝내고요. 이건 일본에서 밤 길거리를 찍은 영상인데요. 조금 더 차갑고 깊은 분위기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서 온도를 과감하게 파랑 쪽으로 낮춰줬어요. 필름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서 평소 잘 쓰는 마젠타보다는 초록색을 살짝 넣어줬어요. 그리고 커브에 들어가서 밝기를 어둡게 해주고 채도는 올려볼게요. 대비를 좀 더 세게 해주고 싶어서 컨트라스트를 올렸습니다.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두운 부분에만 파란색을 조금 추가해 볼게요. 앞서 배운 대로 커브스의 파란색 그래프를 이용해 점 3개를 찍고 첫 번째 점을 아래로 살짝 올리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어두운 부분에 초록색도 조금 더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필름 같은 감성의 영상을 완성했어요. 보정 전과 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에 길거리를 찍었는데 카메라가 자동으로 노출을 맞춰서 너무 밝게 찍힌 감이 있어요. 먼저 컵스에 들어가서 밝기를 낮출게요. 보정은 순서 상관없이 내가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 노란색 불빛을 주황에 가깝게 바꾸고 싶어서 아래쪽의 그래프에서 휴를 사용할 거예요. 스포이드로 노란색을 찍고 살짝 올리면 붉은 계열로 변하죠. 그래프 바로 위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하늘 색깔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색감뿐 아니라 채도나 밝기도 조절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HSL로 들어가서 스포이드로 하늘을 찍었어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안 된 부분은 플러스 스포이드로 더해줍니다. 블러도 살짝 넣고요. 선택된 색상의 밝기를 낮추고 채도도 낮출 거예요. 온도와 틴트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줍니다. 하늘 부분만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리는 색으로 변했죠. 이 영상은 대낮에 찍어서 너무너무 밝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커브스에 들어가서 밝기부터 낮춰줬고요.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도는 것 같아서 마젠타를 살짝만 올렸어요. 따뜻한 느낌이 어울릴 것 같아서 온도도 올렸어요. 하늘 색깔을 변경해 볼게요. 방금 전 클립과 똑같이 스포이드로 하늘을 찍어주고 안 찍힌 부분이 있다면 플러스 스포이드로 더해줍니다. 밝기 낮춰줄 거고 채도 낮출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보면 하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됐죠? HSL은 한 번에 한 가지 색깔밖에 선택을 못해요. 만약에 제가 스포이드로 여기를 찍으면 하늘을 찍었던 곳 설정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추가로 HSL을 사용하고 싶다면 상단에서 Add Lumetri Color Effect. 그러면 여기 루메트릭 컬러가 하나 더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새로 추가한 루메트릭 컬러는 아무 보정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색의 HSL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란빛을 띠는 부분만 선택해서 약간 붉은 톤이 되도록 수정을 했어요. 어두운 부분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섀도우 조정. 마지막으로 C 로그는 Effective Control Step 옆에 보시면 루메트리 스코프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편집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0과 100 사이에 이 그래프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지금 대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올려볼게요. 컨트라스트를 올리다 보면 이렇게 100에 그래프가 닿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밝은 부분이 너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화이트를 살짝 낮춰서 그래프를 떨어뜨리고 반대로 어두운 부분은 아직 간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블랙과 섀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좀 더 퍼뜨려 줄 수가 있겠죠.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기초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어서 온도를 좀 낮추고 틴트는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새추레이션을 조정해보고요. HSL을 이용해서 피부색을 보정하거나 포인트 컬러를 추가하고 강조할 수 있겠죠. 로그 파일의 장점은 원래 색이 옅게 들어가 있다 보니 색을 보정하는 것도 쉽고 아예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것도 수월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림은 원래 파란색인데 HSL로 초록으로 바꿔도 깨지거나 이상하지 않죠. 로그가 아니라 일반 포맷으로 촬영한 클립은 방금 같은 수준으로 색을 변경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거든요. 지난 시간에 영상 위에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걸 배웠는데요.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서 보정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눈 내리는 효과가 들어간 영상과 필름 느낌의 영상 소스를 가져왔어요. 원하는 클립 위에 영상을 얹고 이펙트 컨트롤즈에서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합니다. 스크린 모드는 검정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모드라서 까만 부분은 사라지고 눈송이만 남았어요. 영상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클립에 필름 효과도 넣어볼게요. 원하는 클립 위에 영상을 올리고 크기 조정. 보정 전과 후를 볼까요? 오늘 보정에 관련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영상을 보정해 보세요. 맥을 사용하는 수강생분들은 분명 이렇게 보정했는데 완성하고 나니 물 빠진 색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맥에서 사용하는 색 설정과 프리미어의 설정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도비에서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럿을 배포했어요. 영상을 다 만들고 내보내기 하는 시점에서 해당 럿을 적용하면 해결됩니다. 이건 다음 강에서 같이 해볼게요.